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학습한 내용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뭐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생산자 측면에 우리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생산자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생산자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 이제 생산자들은 어,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내가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뭐 시장 전체 공급이 뭐 확 늘어나서 가격이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생산자 모두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자 이제 모노폴리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생산자가 많이 있는 거죠. 저 소비자는 많이 있는데 이제 생산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는 이제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많이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야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 생산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이 생산자는 자기가 공급하면 그게 시장 전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많이 생산을 하면 시장 전체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시장의 공급이 공급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 있는 이제 이 기업 독점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세터.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제 뭐 시장 가격 주어진 시장 가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나는 가격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가격은 뭐 개당 100원 이제 많이 받고 많이 팔면은 또 이제 가격도 높은데 많이 팔면은 이제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테니까 생산량은 뭐 한 2천만 개 이제 그렇게 해서 팔아야지.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시장에 이제 수요라는 게 이제 제한적인데 뭐 2천만 개나 팔면서 가격도 높이 받는다? 뭐 사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에서 이 독점 기업이 이제 프라이스 세터로서 이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가격과 수량을 따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높이 받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량은 이제 줄어드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와 Q를 따로 세팅하는 건 아니고 이제 P만 이제 세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Q만 세팅하든가 뭐둘 중에 하나만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판매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좀 낮춰서 판매하는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게 아니라 나는 판매량은 좀 줄어도 되니까 가격을 높이 받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좀 높이고 그 대신에 판매량 감소하는 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은 이제 프라이스 세터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가격은, 이제, 그러면 뭘 보고 설정을 하는 거냐? 그건 이제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위는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프라이스 테이커이지만 독점 시장에는 이제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생산자는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스 세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독점 기업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독점 기업의 문제는 결국 이윤 극대화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P나 Q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P와 Q를 뭐 따로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P를 이제 내가 가격을 높이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Q가
퀀티티가 설정이 되는 거겠고, 내가 판매량을 이제 뭐 2천만 개를 팔아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독점 기업의 문제는 이윤을 극대화는 이제 생산량 Q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 Q 대신에 P를 적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가격을 찾는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 Q로 생각을 해서 풉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도 이윤 극대화 문제는 이제 결국 최적 생산량을 찾는 걸로 봤으니까 이제 비교하기 편하도록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 역시 이렇게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찾는 걸로 해서 풉시다. 근데 이제 P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찾는 문제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입 마이너스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입이나 이제 수입도 Q의 함수. 여기서 이제 대문자 Q로 쓴 거는 지금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산량이 시장 전체 생산량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자 Q와 대문자 Q를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윤도 생산량의 함수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비용도 생산량의 함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 결국 이게 좌변은 자, revenue를 미분한 거죠. 수입을 미분한 거니까 이제 이건 한 개 수입이고 자, 우변은 이제 비용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한 개 비용이겠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게 되면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냐?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부분에서도 학습했던 것처럼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 시장 구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과점 시장이든 상관없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항상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윤 극대화 조건이 똑같은데 왜 그러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생산량을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Q스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독점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이제 생산량은 이제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문자 Q스타라고 하면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제 생산량과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이제 결국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일 거고. 자, 그런데 이윤 극대화 조건은 똑같죠.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간의 생산량도 차이가 나고 기업들의 선택과 결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윤 극대화 조건은 똑같지만 이 MR이라는 게 이 MR 부분이 결국 달라져서 그래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자, 이 이윤 함수라는 게 이제 수입 마이너스 비용인데 이 수입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P 곱하기 Q였죠. 여기 수입 그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 자,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이 이윤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이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 하면은 수입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가격이라는 게 지금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죠. 개별 기업이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고정된 걸로 놓고 개별 기업들은 생산량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량 Q를 뭘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시장 가격은 불변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독점 시장은 다르죠.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인 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 전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생산량과 이제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값이 아니죠. 이제는 이 가격이라는 게 생산량 Q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의 문제를 이윤국대 이윤 함수를 다시 써보면 이 가격이라는 게 더 이상 어떤 주어진 어떤 값이 아니라 생산량 Q의 함수가 되고 그래서 총 수입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 함수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지금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 결국 차이가 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이 가격이 주어진 어떤 값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이 가격이라는 게 자신의 생산량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리고 별 큰 차이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생산량의 함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 가격 함수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 함수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 결국 이거는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점 기업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총 100개를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100개를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00개를 팔기 위해서는 지금 100개를 팔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격을 예를 들어서 개당 20원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개당 100개를 팔고 내가 가격은 20원을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100개를 다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20원을 책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총 수요는 지금 100개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이 자, 지금 이 독점 기업이 이제 우리는 독점 기업의 문제를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는 그 문제로 봤었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100회를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냐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 곡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산량을 결정했으면 가격을 따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산량을 결정을 하면 수요 곡선을 바탕으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개당 10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10원을 책정을 해야 시장에서 총 수요가 100개가 되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생산량과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독점 기업이 생각하는 이 가격 함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결국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나오는 이 가격과 이 수량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격 함수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P는 뭐 예를 들어서 100 마이너스 뭐 Q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어떤 시장 수요 곡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합한 거고, 그럼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개별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나온 솔루션이 바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는 예를 들어서 뭐 Q 스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프라이스의 함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보통 프라이스가 y 변수 역할을 하니까 요거를 p는 뭐 그래서 q를 이제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수요 곡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디맨드를 P를 마치 Y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새로 쓴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인버스 디맨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요 가격 함수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 그거는 이제 인버스 디맨드예요. 그래서 인버스 디맨드를 가지고 결국 독점 기업이 이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구나 이제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개별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나온 이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 그거를 다 더하면 이제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데 그거를 가격 P를 y 변수처럼 생각해서 다시 쓴 그 수식 혹은 함수를 우리가 인버스 디맨드라고 부르고 그 인버스 디맨드가 바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의 가격 함수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결국 뭐냐?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 이윤이라는 거는 이제 수입 마이너스 비용인데 수입은 이렇게 인버스 디맨드로부터 가격 함수를 독점 기업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곱하면 이게 총 수입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용을 빼주면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함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버스 디맨드로부터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비용 함수 찾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비용 함수를 어떻게 찾는지를 봤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비용 함수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비용 함수를 구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독점 기업의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결국 MR은 M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MR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P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MR 부분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 공식을 쓰면 자, 미분 공식에 이제 요런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제 첫 부분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이제 뒤에 거 미분해서 앞에 부분하고 이제 곱해주고. 자, 요게 이제 미분 공식인데, 자, 이 미분 공식을 쓰면, 그러면 이제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가격 함수 부분,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서 앞에 거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P, 이렇게 씁시다. Q의 함수인데, 제가 이제 앞에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Q 부분을 이제 제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부분과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제 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MR은 P죠. 그래서 MR은 P.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MREP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였냐 하면 이제 개별 기업은 MR 한계 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한 단위 팔 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게 한계 수입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이제 시장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 단위 팔 때마다 시장 가격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수입은 항상 P예요. 프라이스예요. 자, 그러면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자, 내가 한 단위를 더 팔았어요. 자,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 뭐 얼마냐 하면 자, 한 단위를 더 팔았으니까 일단 프라이스만큼을 내가 받겠죠. 자, 한 단위를 더 팔았으니까 내가 프라이스만큼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프를 여기 다시 그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한계 수입이 이제 지금 P 프라임 Q 플러스 P인데 자, 현재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상황이 이제 뭐 10이고 뭐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현재 상황이 10이고 100이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그 내가 지금 100개를 개당 10원에 파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한개 수입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면 자, 그러면 이제 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생산량 한 단위 늘리면 이제 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일단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일단 하나를 더 팔았으니까 이제 프라이스만큼을 일단 내가 추가로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한 단위를 더 팔았으니까 프라이스를 한 번 더, 하나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 단위 더 팔았을 때 늘어나는 수입은 요 프라이스만큼 내 수입이 늘어나요. 자,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기존에 10원만큼 받으면서 100개를 팔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하나를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를 더 팔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100개를 팔고 있는데 하나를 더 판다는 거는 지금 101개를 팔겠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을 10원에 책정을 해서는 101개를 팔 수가 없어요. 총 수요가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1개, 하나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내가 잃게 되는 게 뭐냐면 100개를 원래 10원에 팔고 있었는데 한 개를 더 팔려고 모든 지금 100개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팔고 있던 이 100개 수량에 대해서 가격이 감소한 것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 P라는 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이 줄어드는 요 녹색 부분은 사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 발생하지 않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요 부분이 한계 수입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고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프라이스 세터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팔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내가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100개를 10원에 팔 수 있었는데 하나 더 팔겠다고 이 100개를 가격을 좀 낮춰서 팔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가격 변화분만큼 이 내가 수입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계 수입에 잡혀요. 자, 따라서 이 지금 녹색 부분은 이제 이 프라이스는 플러스고 이 녹색 부분은 마이너스죠. 특히 이제 여기서 Q는 양수인데 이 P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P 프라임 부분이 음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이 이 가격 함수라는 게 이 가격 함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인버스 디맨드에서부터 왔고 따라서 이 인버스 디맨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Q가 늘어나면 이제 P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버스 디맨드 커브 자체가 지금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제 이 그래프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제 곡선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녹색 부분 이제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 따라서 이게 지금 P보다 작아요. 프라이스보다.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 10원이다. 자,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가격이 만약에 10원이다 라고 한다면 한 개 수입은 항상 10원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녹색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MR이 P하고 같은데,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MR이 이제 P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점 기업이 이제 100개를 팔겠다. 그러면 가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을 책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0개를 팔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 수입은 얼마냐? 그래서 한 개 수입을 이제 100개를 팔고 이제 100개를 팔려면 가격은 10원이죠. 자, 그러면 100개를 팔고 있을 때 한 개 수입은 얼마냐? 즉 100개를 팔고 있을 때 하나를 더 팔게 되면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한 개 수입은 항상 가격보다 작아요. 그래서 100개를 팔 때 이제 가격이 10원이면 한 개 수입은 가격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한 개 수입 MR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지금 이 생산량과 가격이 결국 이제 결정이 되는데 독점 기업이 책정할 가격과 생산량이 이제 여기 수요 곡선으로부터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한 개 수입은 가격보다 작기 때문에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개 수입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개 수입은 뭐 예를 들어서 음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개 수입은 뭐 예를 들어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음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를 추가로 팔았을 때 이제 가격만큼 더 받으니까 플러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더 큰 거죠. 한 개 수입이 음수라는 거는. 그래서 한 개 수입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지금 MR과 P 간의 이제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MR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독점 기업의 최적 생산량을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계 비용 곡선을 여기다 그려보면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니까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자,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MR은 MC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QM이라고 합시다. M은 이제 모노폴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QM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MR과 MC가 같아지죠. 따라서 이제 이게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을 하고 따라서 독점 기업은 QM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QM만큼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느냐? 가격은 이제 수요 곡선으로부터 PM만큼 가격을 책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의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결국 이 MR 독점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기업이든지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과 MC가 같아지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MR이 이제 P보다 작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MR 그래프를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하는 어떤 그래프로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MR 곡선과 MC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독점 기업의 최적 생산량과 이제 가격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독점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과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C하고 같아졌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MR과 MC가 똑같은 건데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MR이 P하고 똑같았고 그래서 결국 P가 MC하고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자, P가 MC하고 같아지는 생산량을 찾아봅시다. 자, 현재 QM만큼 생산하고 판매를 해서는 지금 P가 MC하고 같지 않죠. 왜냐하면 QM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MC는 이만큼인데, 자, MC는 이만큼인데 지금 P가 훨씬 높죠. 그래서 지금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P가 MC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MR이 P보다 작고 이제 MR은 MC하고 같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MC가 P보다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P하고 MC가 같아지는 지점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인가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 요 지점이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Q 스타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Q 스타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 자, MC는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MC는 요만큼이 되고 P도 이제 가격도 이제 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가격도 이제 지금 같아질 거예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P하고 MC가 지금 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독점 기업은 QM만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면 이제 P는 MC가 되는 만큼 이제 생산을 했을 테고 따라서 지금 Q스타만큼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시장이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P가 MC하고 같아지는 지점인 Q스타만큼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이 시장이 독점 시장이다 보니 이 독점 기업이 Q스타가 아니라 지금 QM만큼 생산을 하고 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이제 생산량이 적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M은 이제 Q스타보다 작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독점 기업들이 이제 생산량을 이제 줄이고 가격은 높이는 이제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독점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었더라면 이제 Q스타만큼 이제 생산이 되었을 텐데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생산량과 판매량이 적고 가격은 높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만약 이제 Q스타만큼 생산되었을 때 비해서 QM만큼 생산됨으로 인해 지금 여기 까만색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총잉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색 요 삼각형 부분을 이제 보통 이제 데드웨일 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부르는데 순손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결국 독점 시장에서 이런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제 독점 시장을 싫어하죠. 그래서 독점 시장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을 뭐 분할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통신사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통신사가 독점으로 미국 전역에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뭐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효율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실 싫어하니까 결국 그 통신회사를 이제 여러 개로 분할하는 명령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통신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독점 기업이 있으면 독점 시장에 이제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독점 기업을 여러 개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업을 진입할 수 있도록 뭐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진입 장벽을 낮춰주든지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독점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비효율성의 크기는 아무래도 이 비효율성의 크기는 이제 아무 이제 뭐 측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비효율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데드웨일 로스 저 삼각형 영역을 이제 넓이를 구해서 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 프라이스와 마지널 코스트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비효율성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비효율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비효율성이 없으면 이제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하면 지금 P하고 MC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P하고 MC 간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데드웨일 로스도 점점 더 커질 테고 P하고 MC 간의 격차가 커진다는 거는 QM이 점점 왼쪽으로 작아진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제 비효율성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P하고 MC 간의 이 차이를 가지고 P하고 이제 P-MC 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그리고 또 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inefficiency 정도도 측정을 하고 efficiency 측정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켓 파워도 측정을 해요. 이제 시장 지배력인데 그래서 P가 이제 가격이 한 개 비용보다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추가로 생산을 하면 지금 이제 100원만큼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시장 지배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독점 기업인데 정말 사람들이 내가 파는 상품을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싶어? 사고 싶으면 2,000원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상품을 뭐 구매하겠죠. 만약에 내 상품을 막 너무 사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한계 비용과 프라이스 가격 간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고. 자, 근데 이제 어떤 또 다른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품은 나만 제공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뭐 저 기업에서만 살 수 있긴 한데 뭐 그거 뭐 꼭 뭐 이게 없어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이제 한 개 비용이 100원일 때 내가 2,000원 책정해서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독점 기업이 뭐 가격 많이 받는 거는 뭐 힘드니까 그러면 한 개 비용이 100원이고 가격은 200원만 받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앞서에 비해서는 시장 지배력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과 한계 비용 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효율성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지배력의 정도도 측정을 하는데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P와 MC 간의 관계는 이제 뒤에서도 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기업의 이제 이윤극 대화 조건이 이제 MR은 MC인데, 이 MR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이제 P 프라임 Q 플러스 P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P 가격으로 이제 좌변을 이제 모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써봅시다. 다시 써보면 다시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음에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자, 이거를 요거를 우리가 그 이 price elasticity of demand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써보면 이게 지금 그 P 프라임이라는 거는 다시 이걸 써보면 이게 지금 P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D, P, D, Q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D, P, D, Q 이렇게 이제 써보면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 price elasticity of demand 포뮬라를 쓰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탄력도 관련 이제 포뮬라를 우리가 배웠죠. 탄력도 관련 포뮬라를 탄력도는 우리가 이제 탄력도 포뮬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이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이 포뮬라를 쓰면. 그래서 이제 탄력도 포뮬라를 쓰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탄력도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결국 요 얘기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만약에 크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만약에 큰 값이라면 큰 값이라면 지금 이건 지금
분수니까 이제 분수 값이 작아지는 거고, 자, 분수 값이 작아지니까 지금 마이너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큰 값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한계 비용은 그대로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탄력도가 큰 값이라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에는 이제 변화가 없으며 한계 비용은 뭐 똑같다고 하면 결국 탄력도가 크면 가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력도가 크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가격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거죠. 가격에 이제 민감하게 이제 변화를 한다는 뜻이죠. 탄력도가 크다는 거는 이제 가격이 조금 변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다가는 수요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수요를 확 줄여버리면 이제 판매량이 확 줄어들어서 이제 이윤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즉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라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 찾은 이 생산량 하에서 책정되는 가격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가격 탄력도 그 시장의 해당 시장의 가격 탄력도와 독점 가격 간의 이런 반비례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상에서 이러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뭐 이그젬플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노트의 이그젬플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주어진 정보가 결국 뭐냐면 이 자, 요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인버스 디맨드죠. 자, 첫 번째 정보는 결국 인버스 디맨드인데, 자, 인버스 디맨드를 줬다는 거는 이제 사실 결국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디맨드를 얻고 그 디맨드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제 시장 총 이제 수요 함수가 되는데 그걸로부터 인버스 디맨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인버스 디맨드를 이제 직접 바로 이제 주었으니까 이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따로 풀 필요는 없는데 뭐 이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인버스 디맨드 대신에 소비자의 효용 함수를 주고 그걸로부터 인버스 디맨드를 뭐 도출하는 좀 더 긴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 디맨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들을 대신 그냥 풀어준 거예요,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는 이제 비용 함수인데, 이 비용 함수는 보니까 지금 고정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단기 비용 함수구나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독점 기업의 이윤 함수를 써볼 수가 있죠. 이제 이윤 함수는 이제 수입 부분은 이제 P 가격 곱하기 Q인데 P 가격 부분의 인버스 디맨드를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Q. 그래서 요 첫 번째 파트가 수입 마이너스 그다음에 비용 부분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기업의 이윤 함수고 독점 기업의 문제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으면 그게 이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으면 이 인버스 디맨드로부터 이제 가격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부터 수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수요함수, 인버스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수입 곡선이 있고, 한 개 비용 곡선이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지금 개별 기업이 독점 기업이 QM만큼 생산하고 가격은 PM만큼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를 했다. 이 기업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조세를 부과하면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원래 이제 기업에서 생산할 때 이제 한 개 비용이 있었을 텐데 이제 한 개 비용이 이제 상품 개당 조세 액수만큼 한 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개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그래서 원래는 까만색으로 한 개 비용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빨간색 곡선으로 한 개 비용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 경우는 수요 곡선과 이제 한 개 수입 곡선은 변화가 없고, 자, 따라서 이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은 이제 훨씬 적은 생산량이 되겠죠. 가격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독점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독점 시장에 원래 이제 비효율성이 만연한 그런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고, 근데 독점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생산량은 더 줄어들고 가격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에서 비효율성은 더 이제 커지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독점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